27일 오전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명, 누적 629명으로 전날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존자금부터 휴업 지원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배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차에서 즐기는 문화 공연을, 은평구는 편백나무 숲의 봄을 영상에 담아 구청 SNS에 공개했습니다. 신정동에 6층 규모의 청소년 음악 창작 센터가 들어옵니다. 센터에는 17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과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음악 활동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회가 1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중에 조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생활비와 지원금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생활비와 생존자금을, 자치구별로는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책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형평성 논란은 없는지 짚어보죠. 스튜디오에 심다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 기자, 우선 이 지원 대상별로 어떤 대책들이 적용이 되는 건지부터 짚어보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원 대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 대책은 역시 긴급 생활비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고 5월 15일까지 서울시는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또 소상공인 약 7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총 140만 원의 생존자금 지급, 저희도 이제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죠. 예. 이것도 다음 달부터 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 긴급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 생존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을 지원하는 건데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주가 그 노사 합의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또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도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 상태에 들어간 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동안 휴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네. 어린이집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이제 원생들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95% 미만이거나 또는 95%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동이 감소한 경우 서울시는 또 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 지원금입니다.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등 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곳들에다가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에 또 이제 자치구별로 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이 정말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네. 지원 제도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좀 짚어봤던 가장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네. 신청 초기부터 접수가 굉장히 많이 몰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상이 되는 가구 수보다 신청을 한 가구 수가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치구별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이 신청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은평에서는 24일 기준으로 7만 8천여 가구가 지원을 했고, 양천에서는 23일 기준으로 5만 6천여 가구가 접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은평구에서는 6만 5천여 가구를 좀 대상으로 파악했는데 이미 벌써 1만 가구 이상이 더 지원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은평구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소득 초과인데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시고, 아니면 이 소득 자료가 조금 근래 게 아니어서 예전 자료로 이제 확인이 돼서 또다시 소득이 없어진 분들은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소득 증빙 자료 내시면 다시 재신청하셔서 적합으로 지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내가 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이 생활비 신청이 5월 15일까지잖아요.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방법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이제 온라인과 현장 방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제 온라인 접수는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좀 시작이 됐고, 현장 방문 접수는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1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현장 접수의 경우 초기에는 거의 이틀에 한 10,000명 정도 몰릴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대기 인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대기 인원이 많이 줄어서 한산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온라인 접수가 힘든 주민들은 그 오부제에 맞춰서 해당 날짜에 맞춰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좀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휴업 지원금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또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이 PC방과 노래방 등에 대해서 휴업을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지금 끝난 건가요? 네, 그 휴업 지원금의 경우는 사실 자치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일단 그 접수는 완료됐고 이제 그 지원하는 그 이제 휴업 지원금 지급은 좀 진행 중인데요. 예. 양천구는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휴업한 PC방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접수를 받았고요. 노래방 200여 곳, PC방 26곳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은평구의 경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또는 6일부터 19일까지 이 기간 중에서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177곳의 PC방과 노래방이 지원을 했고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학원에 대한 휴업 지원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하는 바람에 좀 네. 집단 감염 우려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휴원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원 기간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또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PC방, 노래방처럼 이제 학원도 사실 휴업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제 양천은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그리고 은평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에서 14일 이상 휴원한 학원에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옆에 영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구청 민원 게시판을 보면 이 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굉장히 항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초기인 2월부터 학원을 휴원했는데 4월에 더 이상 휴원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방역 지침을 좀 지켜가면서 학원 문을 열기로 한 곳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 왜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한 시의원은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자치구별로 학원 휴원 지원금이 각각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이 대책 마련을 강구했는데요. 이 내용도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원 휴원 권고일을 2월 24일부터 하라고 했으면은 이 적용하는 기간도 그때부터 하는 게 맞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치구별로 이렇게 다양한 날짜가 나오니까 날짜 좀 적용을 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좀. 네, 전 의원과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학원 휴원 지원금이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이유를 두고 이제 교육청이랑 자치구별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앞서서 계속 저희가 지원 대책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지원 대책을 좀 짚어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혹시 좀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는 중복이나 과잉 지원은 없는지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보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정책들이 힘든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7일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29명으로 전날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호텔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47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110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퇴원한 사람은 393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34명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 28명, 양천 21명인데요.
신규 확진자 감소로 은평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방역 장비를 무료로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장비는 전동식 소독기, 살균 소독수, 방역복 등입니다. 대여를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대여 기간은 하루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철로가 설치된 지상 대신 지하로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길, 이른바 토끼굴이라고 부르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안전조차 보장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걱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의중앙선 아래 지하 통로입니다. 철도 때문에 단절된 두 동네가 서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이른바 토끼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2천여 명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상암과 수색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상암동으로 넘어가는데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는 너무 멀어요. 문제는 80여 년 전에 지어져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배수 시설도 부족해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일도 잦습니다. 2017년과 18년 주민 주도로 두 차례 미화 작업이 진행됐지만 그뿐입니다. 그때도 막 한번 손본 거예요, 그게요. 1930년, 40년대 산 거가 돼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주민들 사업으로서 할 수가 없죠, 돈이. 이 터를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과 관할구청은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색역 일대에 예정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함께 해결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전 문제로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성동구가 철로 인근에 학교를 지으면서 철로 반대편 학생들을 위해 만든 지하 통학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나오는 출구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 보면은 이렇게 큰 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 사고 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 우려에 으슥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발길이 끊긴 지하보도는 오토바이 주차장과 인근 상인들의 흡연 구역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실패작이야. 사람들이 안 다니고 하니까 전부 다 오토바이로 주차를 시켜놓. 이곳 역시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장 수산물 시장 쪽에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보도를 어떻게 개선하자는 부분이 담겨져 있진 않거든요. 두 곳 모두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만 개발 계획에 가려 해결책이 미뤄지는 사이 매일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걱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인근에 청소년 음악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서부 트럭터미널 근처인 신정동 1290-6번지 일대에 시립 청소년 음악 창작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세워지는 센터에는 강의실과 녹음실, 컴퓨터 음악실 등의 음악 창작 공간과 169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 카페와 전시 공간, 옥상 음악 공원 등도 생길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2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봉산 편백숲의 봄꽃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2년 전 봉산의 편백과 함께 심은 다양한 봄꽃이 만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올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 조팝나무 등을 새로 심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잠시 보시죠. 봄꽃의 화사한 색상과 편백나무의 녹색잎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인데요. 은평구는 지역 주민들이 꽃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과 일상을 잊고 쉬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해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주민들이 차 안에서라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양천구가 지난 주말 한시적으로 자동차 극장을 운영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반듯하게 줄을 지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문을 연 안양천 자동차 극장의 모습입니다. 이번 자동차 극장은 양천구가 기획하고 양천문화재단이 마련한 건데요. 구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뮤지컬 양식에 맞춰 구현한 뮤지컬 웃는 남자와
안성수 예술감독의 현대무용 신작인 스윙 공연을 상영했습니다. 군은 당초 차량을 100대까지 선착순으로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24일에는 130대, 25일에는 90대의 차량이 안양천을 찾아 극장에 차들이 꽉 찰 정도로 상황이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극장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됐길 바랍니다. 예, 많이 또 지치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렇게 공연들을 또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가구당 325와트 장치 기준으로 4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광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가정에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길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태양광은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이 태양광을 가지고 이게 전기를 이렇게 변환시켜서 우리가 가정에 쓰는 거를 이렇게 태양광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태양광 모듈에서 DC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인버터에서 이 DC 전기를 225V로다가 이게 AC로 변환을 해서 각 가정 콘센트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게 미니 태양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미니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 단독주택은 3kg라 그래서 좀 이제 패널이 약 한 9장에서 10장 정도 좀 큽니다. 이렇게 좀 큰 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설치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게 소형이죠. 이게 모듈을 한 장 정도로 이렇게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작은 이렇게 미니 태양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정 내에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 전력 감소 등의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미니 태양광은 보통 300와트를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이 1년 하루 평균 발전량이 3.7시간을 발전한다고 가정할 때 한 달에 34kW 정도가 이게 생산이 돼요. 이는 이 가정의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각 가정에 쓰고 있는 누진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소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리고 가정 내 설치할 때 장소 제한은 없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크기는 제품에 따라 갖고 이 태양광 모듈 크기가 이게 다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하나부터 요즘에 이제 중국산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 1.7m부터 세로 1m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보통 크기이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지나 이게 주택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돌풍이나 이게 강풍이 때문에 태양광 모듈 낙하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치대를 보통 이게 내풍압 50m/s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모듈 난간 이게 결속을 할 때 스테인리스 밴드 결합을 잘 하는 거를 눈여겨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각 이 제조사별로 이게 미니 태양광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감소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서울시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서울 햇빛마루 홈페이지나 태양광 콜센터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의 수를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